일본 도쿄. 변두리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때는 중산층의 상징이었고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 복되는 사람. 온기 대신 정적만 흐르고 집주인이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은 상속을 거부하며 집을 버리고 있습니다. 집을 물려받는 순간 세금과 관리비라는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안방까지 찾아온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신화가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는지 지금부터 그 민낯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586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잔인한 진실은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전 재산인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소중한 자산을 남겨준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 집을 무덤이라 부르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다만 뉴타운은 한국 신도시들의 교과서였습니다. 깨끗한 도로와 넓은 평수, 그리고 도심 접근성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고령화와 빈집 문제로 몸살을 앓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심으로 출근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외곽의 넓고 넓은 아파트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장 근처에 좁은 맨션을 택하거나 쉐어하우스에 살지언정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이 자식 세대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된 셈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상속 포기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본에서는 스폰지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시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스폰지처럼 곳곳이 빈집으로 변해가며 슬럼화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이 죽고 나면 그 집을 관리할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사라집니다. 결국 남은 건 녹슨 우편함과 잡초 무성한 정원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구조가 무너진 사회가 맞이할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분당과 일산 그리고 평촌의 아파트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일본의 다만 뉴타운이 걸어갔던 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재건축이라는 희망 고문만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재건축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지금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위기까지 겹치며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은퇴 세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5억 원을 더 내라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을 늘리면 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군가 비싼 가격에 사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고 수요가 말라가는 시점에서 고분양가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주민인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재건축은 빨라야 10년, 보통은 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60세인 분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면 이미 80세가 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낡은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 전쟁을 치르며 몸 태클을 견뎌야 합니다. 과연 그 고생 끝에 얻는 새 아파트가 당신의 잃어버린 20년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매물은 쌓여가는데 거래는 실종되었습니다. 호가는 여전히 높지만 실거래가는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구조가 일본을 따라 늙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만 뉴타운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숫자로만 여러분의 장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60 세대의 자산 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전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즉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 구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외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라는 버튼이 눌리는 순간 이 견고해 보이던 성벽은 순식간에 모래성으로 변합니다. 월급은 끊기고 남는 건 국민연금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가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배비 50만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식비만 해도 이미 연금 수령액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는 계산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그달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성격이 바뀝니다.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던 자산이 아니라 당장 팔아서 쌀을 사야 하는 생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벽돌 한 장 떼어내서 병원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예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다가 마지막에는 집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를 위한 매도가 아니라 살기 위한 매도, 즉 생존 매물입니다. 이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당장 팔릴 수 있는 가격, 즉 급급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보루로 주택연금을 생각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제도. 언뜻 보면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거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집을 사주는 구조입니다. 만약 수십만 명이 동시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국가는 그 많은 주택을 떠안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국가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집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때 국가가 쏟아내는 물량은 그 어떤 민간 매물보다 강력한 공급 폭탄이 됩니다.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미래의 집값을 폭락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내면서 정작 연금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국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배신감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모든 은퇴자의 노후를 집값으로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586 세대가 쥐고 있는 아파트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이 폭탄을 받아줘야만 탈출할 수 있는데 받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지금의 가격에 사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장의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이 왜 여러분의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투수, 바로 2030 세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516 세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힘들게 샀으니 쟤들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결국 사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입니다. 지금 2030 세대는 단군 일에 가장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맹목적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금리 폭탄을 맞고 신음하는 영끌 선배들을 보며 학습했습니다. 집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족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목격한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매력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통계는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포기 혹은 우회입니다. 국내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 대신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가성비 최악의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10억 원을 깔고 앉아 컵라면을 먹느니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없는 행동이라 비난하지 마십시오. 미친 집값과 불투명한 미래가 만들어낸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내놓을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계를 현재 시점인 2026년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대출들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 금리의 힘을 더 무서워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사들은 돈줄이 말라붙어 신규 공급을 중단했고 짓담한 현장들이 도시의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분담금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곳만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살아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마중물일 뿐 말라버린 우물 자체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뿐이지 가격을 다시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매수자 우위입니다. 급할 것이 없는 2030 세대와 현금을 쥔 투자자들은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 생활비가 급한 5286 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집니다. 이 지루한 줄다리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자가 왕이고 빚을 낸 자산가는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대세 상승기는 오지 않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대비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886 세대가 선택해야 할 생존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 탈출하여 현금 흐름의 바다로 나아가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단 하나 자산의 무게를 줄이고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에셋 라이트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냉정한 다운사이징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40평대 아파트는 이제 여러분에게 사치일 뿐입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만 많이 나오는 그 공간을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평수를 줄이고 입지를 조금만 양보해서 남는 차액을 반드시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비로소 깔고 앉은 돈을 내 지갑 속의 돈으로 바꾸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이동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갇혀 있는 동안 금융 문맹이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보한 현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 돈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우량 배당주 ETF나 국채 같은 확정금리형 자산으로 이동하십시오. 집값 1억 오르기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것보다 매달 꽂히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의 척도는 얼마나 비싼 아파트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느냐가 진정한 부자의 기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한 집은 여러분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 등기권 리증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은 꺼졌고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타야 할 시점입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은 멈췄고 빚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썰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하십시오. 이 집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집이 정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과 생존 전략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당이었습니다.